20페이지 이상 뭐 이런 거를 써야 되니까 굉장히 다른 접근으로 해서 쉽지 않다. 그래도 이거를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돼야 교수님이 이제 그러면 심사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허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학점은 전체 과목 중에 몇 학점 이상은 전공, 저희 과에서, 저희 대학원에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있고요. 학기당 몇 개 이상 들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제한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용량이 초과되는 걸 좀 막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연구 과목을 저희 이름을 현업 프로젝트 과목이라고 줘놨습니다. 그래서 현업 프로젝트 과목을 2과목까지는 들어라, 석사는. 박사는 3과목까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사가 15과목이나 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드렸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박사는 졸업 논문을 예비 심사를 거쳐서 논문이 게재된 다음에 밖에 나가서 게재된 다음에 본심사를 거쳐서 졸업한다. 석사는 대신에 그런 예비 심사도 없고 논문 게재 요구도 없고 또 학술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보고서는 훨씬 여러분들 텀 페이퍼 같은 그런 실무적인 요건을 갖추면 되는 그런 것으로 진행됩니다.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하고 재직자, 파트타임을 조금 차별을 둡니다. 풀타임은 돈을 못 버니까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으로 보면 한 학기에 44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재직자 경우는 이게 또 정부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우대해라. 그래서 이걸 우대를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학생이 무슨 차이가 있냐. 대기업 다닌다고 월급이 평균적으로 조금 많긴 하지만 그게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대표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우겼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얘기를 해서 조금 차이는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도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죠. 우리 얼마쯤 되죠? 8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빼고 나면 그럼 뭐 한 6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등록금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 아까 과목을 많이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많이 든답니다, 돈이. 특히 이제 겸임 교수님들 토요일 날 초빙하려면 좀 더 드려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는 또 부담이 큰, 일반 학위보다 2배 과목을 열어야 되니까 그런 데 드는 돈 뭐 이런 것까지 모두 합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졸업을 할 때 혹시 논문은 내가 진짜 공부한 거를 논문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데 저희가 그냥 몇몇 학생들이 해외 저널에 쓴 거, 삼성전자 다니는 분이 삼성전자하고 퀄컴이랑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가, 뭐 파운더리 비즈니스에서 그런 거 가지고 논문을 써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분 같은 경우는 LG에서 LG 생활건강이 화장품 만들잖아요. 화장품 만드는데 다른 데 있는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좋은 신제품을 만드는가, 뭐 이런 걸 논문을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 자체를 가지고도 얼마든 세계적인 저널에도 논문을 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석사학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실무적이죠. 자신이 다니고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서 보통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졸업보고서를 쓰시니까 여러분들 이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 교수님과 그 다음에 본인이 그동안에 2년이 됐던 4년이 됐던 그 사이에 성장하는 역량에 좀 맡기시고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기관이나 아니면 그 밖에 국내 기관하고도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2014년이나 15년에는 이렇게 좀 일부 학생들한테 큰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GM 같은 데 6개월간 파견을 해서 그래서 인턴 과정을 받게 하고 또 럭거스에 교환 학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자꾸 너무 일부 학생에게 좋은 혜택이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고 단기 연수 중심으로 짧게 뭐 3, 4일이나 길어야 6, 7일 정도 해서 일본, 싱가포르, 미국 이런 데로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학에 가서 MOT에 관한 교육을 교류를 하고요. 저희도 발표하고 그쪽에서도 발표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외국에 있는 좋은 MOT 관련 기업들을 방문해서 현장 탐관 같은 거를 합니다. 그 밖에 또 다른 것들은요. 정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이 해외 단기 연수 가는데 경비를 100% 지원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체류비죠. 체류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00% 지원을 하고 미국을 한번 갔습니다. 근데 미국을 그렇게 보내려면 그만큼 또 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학생들하고 상의를 해서 비행기는 각자 제일 싼 걸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본인이 부담하고 체류비 같은 거는 학교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걸로. 또 국내 학회에 참석하고 논문 발표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100% 지원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저희가 매년 여름에 그 제주도에서 기술경영경제학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학생이든 가겠다 그러면 다 도움을 주고요. 가장 대표적인 학회니까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다른 종류의 학회들은 본인이 발표를 하거나 하면 국내는 물론 해외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포르투갈이나 멀리 브라질까지도 간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아트라고 저희 사업을 산업부가 지원을 하는데 산업부에서 이걸 관리하는 데가 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7개 전문대학원을 모아서 자주 행사를 갖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행사를 가지면 그런 데에 학생들 참여를 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현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도 듣고 다른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교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 모델을 서로 경진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대학원에서 교내외 행사를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뭐 MT를 가거나 아니면 세터를 가거나 아니면 그 매 학기 신입생 학기 시작하는 개강총회를 하거나 종강총회를 하거나 할 때 저녁을 먹고 뭐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타 대학원과 학점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우리 회사 앞에 바로 뭐 서강대가 있다 그러면 서강대 가서 과목을 들으셔도 아까 얘기 드린 그 우리 대학원에서 들어야 될 그 전공 학점 이외의 학점으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학점이 가능합니다. 또 논문 게재하는 거에 대해서 게재비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과목은 이렇게 아까 토요일 날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18년도 올해 1학기에 실제 개설된 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9시부터 밤 10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놓고 이렇게 3시간 단위로 모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개씩 이렇게 엮어놔서 1학년, 2학년 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논문 지도 과목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꼭 나오시진 않아도 됩니다. 또 이 경우 같은 경우 인터넷 온라인 수업이어서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나오시진 않아도 되니까 결국 토요일 날 보통 2과목으로 4슬롯 동안에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중에 1슬롯 또는 2슬롯 정도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1학기 이렇고요. 2학기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토요일 날 오히려 3슬롯이 열어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2슬롯이 열려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나고 이 시간에는 한 30분 정도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한 2시간 정도를 시간을 비워드려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점심을 오래 드시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때 이제 필요한 학과 행사들 같은 것들을 합니다. 외부에서 손님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졸업생들하고의 시간을 갖거나 하는 거를 이때 점심시간에 보통 활용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졸업을 하면 무슨 결과를 얻을까 하는 거를 일단 선배님들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한 졸업생이 입학생이 한 600명 된다고 했는데 졸업수료생은 한 500명 정도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CEO 12명 정도가 CEO가 됐습니다. 또 CTO, CRO, CO, 테크놀로지 오피서, 리서치 오피서, 오퍼레이팅 오피서 이런 것들이 아주 CEO 다음에 아주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MOT니까 역시 CTO나 CRO.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따로 CTO나 CRO 대신에 그냥 CO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 23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90% 정도가 재직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승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MOT의 성취가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이 늘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밖에다가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